총을 들이대면서 막 위안화 써라 뭐 이런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편해서 쓰는 거면은 위안화 거래액이 늘어나고 달러 거래액이 줄어드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달러는 괜찮은 건가요? 그래서 달러는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달러 권역에 있던 여러 나라들이 달러 안 쓸래라고 해버리는 거잖아요. 좀 삐진 것 같죠? 네, 사우디에서 위안화로 결제를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버핏의 발언은 달러 수요는 약해질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화폐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대체할 것 같지는 않다. 네, 이렇게 발언을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러의 지위가 약해진다기보다는 달러의 사용처가 좀 줄어든다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고, 그렇다고 기축 통화가 망가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어디 그 중간에 있던 그 균형점으로 가야 될 텐데, 그 균형점으로 가는 과정이 질서가 있을까? 이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막 혼란스러운 상황이 중간에 연출되지는 않을까? 그런 고민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균형점이라는 단어를 쓰신 거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네. 기본적인 그 관점이 전 세계 화폐 체계라는 게 일단 있고, 네. 여기에 기축통화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좀 서브 화폐들이 있고, 일단 이게 뭐랄까 정상 상태라는 관점인 정상 건가요? 상태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뭐 결제 통화의 비중으로 따졌을 때 달러의 비중이 뭐 80% 정도 된다면 이게 아마 뭐 75%, 70% 이렇게까지 줄어들 수 있을 거다라는 걸 이제 버핏이 인정했다라고 하면, 이 줄어드는 과정이 좀 뭔가 그 무질서한 현상이 그 과정에서 무질서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좀 고민인 거죠. 위안화의 비중이 너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네. 좀 미국에서 불편해하지 않겠냐. 네, 저는 불편해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그 균형점이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뭐 많은 고민이 필요할 텐데, 뭐 지금이 균형일 수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숫자를 잘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72%인가 대충 그 정도가 전체 무역에서 그 달러 결제 비율인데, 이거는 계속 줄어들 거예요. 줄어들 건데. 그럼 이게 72에서 70이 되고 65가 되고 그런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길까라는 의문이 저는 좀 있고요. 그리고 정말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다면 그게 누구의 문제일까? 만약에 미국의 문제면 미국이 어떻게든 대응을 할 거고, 전 세계의 문제면 전 세계에서 또 어떻게 대응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어이없는 발언인 것 같아 보일 수 있는데, 네. 제가 보는 세상은 일단은 그 기축통화라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어색한 개념이다. 아하.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기축통화가 있는 세상에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뭐, 달러 이전에는 파운드가 있었고, 뭐, 그랬으니까 뭐 몇백 년 이렇게 살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힘센 자가 기축통화 자리를 꽝 차지해야 되고, 그쵸.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하면 이제 나는 기축통화국이야 하하 이러면서 막 이제 화폐를 찍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누리고, 이제 다른 나라 막 힘들게 만들고 마음대로 휘젓고 막 뭐 이 세계관으로 바라보기 쉬운데, 일단 미국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그 기축통화가 대체 뭐냐라는 얘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기축통화의 정의가 뭐죠? 글쎄요, 뭐 뭔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뭐라고 해야 되지? 뭐 통화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 통화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 돌아가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가장 많이 기준이 되는 뭐 그런 통화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게 왜 필요하죠? 항상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뭔가는 고정시켜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그걸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는 게 좀 편한데, 이것마저도 변화되는 뭔가가 있으면, 달러가 고정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너는 가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기준으로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달러가 고정돼 있는 게 아니죠. 근데 달러의 가치가 의심받고 있지는 않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기축통화가 없던 옛날에는 그 파운드를 쓸 때에도 그 영국령에서만 파운드를 썼던 거고, 그럼 그 다른 나라들 아니면 아시아 국가들은, 아니면 그 파운드 있기 이전에는 기축통화가 뭐였죠? 네덜란드 길더?
좀 애매하죠. 네. 근데 무역은 잘 됐잖아요. 그 지역에서는 혹은 뭐 아시아 지역까지만 이렇게 활발하게 된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자, 방금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주셨어요. 네, 아시아 그런가요? 지역까지 네. 활발히. 네. 기축통화의 정의는 양자가 거래를 할 때 네. 거래에 사용하는 화폐를 이 양자 중 일방이 발행한 화폐가 아니라 제3자가 발행한 화폐를 사용을 해서 이 양자 간의 거래를 할 때 그 제3자의 화폐를 기축통화라고 불러요. 네. 뭐 진짜 정의가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쓰는 정의는 그래요. 네, 네. 네. 그 한국과 일본이 거래를 할 때 네. 한국은 원화를 발행하잖아요. 네. 일본은 엔화를 발행하고 네. 둘 중에 하나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럼 편할 수 있겠죠. 네, 그럼 굳이 막 미국 나라 가서 달러 화폐 가져와서 거래 왜 굳이 귀찮은 그 짓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원화든 엔화든 마음대로 자기네들끼리 해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더 많이 풀어버리고 이럴 수도 있는 거 그 같고. 관점이라면은 미국도 마음대로 풀어버릴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풀고 있고. 그렇죠. 근데 네, 그 걔네가 돈 풀 때 우리 눈치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눈치를 보는 게 부채한도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 말씀이 상당히 맞긴 해요. 그러니까 상대 화폐를 못 믿겠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더 믿을 수 있는 화폐가 필요하다. 그렇죠. 예. 근데 뭐에 대한 믿음이냐가 이제 효이사님과의 생각의 약간의 차이점인데 네네. 뭐에 대한 믿음인가에서 물론 발행량도 중요하겠지만 마음대로 푼다고 해서 화폐 가치가 반드시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적당히만 푼다면. 네, 금융위기 이후에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인플레이션 생기지 않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PQ는 MV라는 그 공식에 좀 경도돼 있을 수 있는데 네. 사실 그 피셔의 화폐 교환 방정식은 인플레이션 계산하라고 만든 방정식이 아니라 V를 계산하기 위한 방정식인 건데 이거를 밀턴 프리드먼이 잘못 가져와서 마음대로 쓴 그 여파가 좀 있는 거고 이 얘기를 하려면은 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얘기부터 좀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좀 너무 기니까 오케이. 네. 짧게 얘기할게요. 오케이. 네. 화폐라는 거는 힘센 누군가가 강제로 너네 거래할 때 이거 써?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화폐라는 게 없다고 칩시다. 화폐라는 게 없는데 효이사님이랑 저랑 뭔가 거래를 해요. 네. 근데 거래라는 걸 할 때 우리가 뭐 교과서에서 나오는 건 물물교환 다음에 뭐 조개 껍데기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물물교환을 먼저 생각을 하는데 네. 항상 거래라는 게 그 즉시 거래 시점에서 거래가 완결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아하. 거의 없어요. 만약에 효이사님께서 저 애플 노트북을 만들고 계시고 네. 저는 노트북이 필요해요. 네. 근데 효이사님은 저한테서 원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나는 노트북이 필요한데 그러면 전 어쩌겠어요? 전 그래도 갖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제가 효이사님 뭐 원하는 거 나중에 있을 때 줄게요. 제가 좀 부탁 들어드릴게요. 좀 저 주시면 안 되냐.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주시겠어요? 그를 믿을 수가 있어야지 주는. 그러니까요. 뭐 해줄 믿으시겠어요? 예. 애매하죠. 애매하네요. 예. 그러니까 그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얼마나 해줄 거냐라는 거는 약속한다 치고 약속을 이행할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나중에 뭐 어디 아이폰이라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이폰 원하시면 아이폰 드릴게요. 라고 했다고 발견하게 치고, 된다면. 자 그럼 그 교환 비율에 대해서는 억셉트를 했다 치고, 오케이 뭐 맥북 하나 아이폰 하나 뭐 그래 오케이 했다 치고, 여기에서 이제 이건 미래에 있을 사건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믿음인 건데 그럼 여기에서 이 믿음을 가지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가 옛날부터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라서 서로 간에 좀 뭐랄까 사냥도 같이 하고 그런 경험을 해봤으면은 믿을 수 있잖아요. 그쵸. 혹은 저 사람은 못 믿을 사람이야, 쟤랑 거래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를 믿어서 이 거래에 응했다라고 하면 이거를 인격적 신뢰에 기반한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사람을 진짜, 믿으니까. 네, 사람을 믿으니까. 그러면 같은 동네에서 타고 자라난 이 사람들 사이에서만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래 권역이 얼마나 좁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힘센 누군가가 와서 저 무서우신 분께서 와서 좋은 거 가지고 계시네. 좀 제가 사갈게요. 하는 거예요. 노트북을 그냥 삥 뜯어 가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요. 삥 뜯는 거 아니고 이거 가지세요. 하면서 뭔가 $1,000, 뭐 $2,000 해야겠죠? $2,000를 줘요. 그러면은 황당하잖아요. 달러가 뭔데?
예, 황당하잖아요. 예. 근데 저 힘세신 분께서 일단 가지고 있어봐. 나중에 쓸 일이 있어. 예. 그러면서 2,000달러를 주신 다음에 군대를 가지고 와서 여기를 다 쓸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너네 여기 우리가 다 점령했으니까 이제 세금 내셔. 근데 세금은 달러로만 받을게. 예. 그러면 이 모든 국민들은 달러를 어디선가는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달러는 어디서 가져올 수 있죠? 저기 힘센 분한테 뭔가를 갖다 줘야만 얻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상태가 됐을 때 효이사님과 제가 다시 거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저 노트북 갖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저 나중에 아이폰 있으면은 아이폰 생기면 아이폰 드릴게요 라는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보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본 사이예요. 처음 봤는데 아이폰 한 달 후에 발견하면 드릴게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네. 달러 있어? 달러 있어요. 그럼 달러 2,000개 줘. 그거면 교환할게. 네. 그러면은 자 우리 간에 인격적 신뢰가 없더라도 네. 저 힘센 사람 저 힘센 사람한테 우리 모두는 세금을 낼 거니까 그러면은 그 효이사님께서 이 2,000달러를 가져가셔서 세금 내는 데만 쓸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원하는 뭔가를 구매를 할 때 이 2,000달러를 쓸 수 있잖아요. 왜냐? 저 사람도 세금 낼 거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저 사람도 이 달러를 받아왔을 때 자기도 다른 사람한테 필요한 뭔가를 살 때 달러를 쓸 수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모두가 이 달러라는 거를 거래 수단으로 억셉트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그 권역 내에서는 달러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 권역 내에서. 네. 그러면 그 권역이 어디까지냐? 어디까지죠? 제가 세금 내라고 할 수 있는 영역. 네. 그렇죠. 그렇죠. 세금에서부터 시작되네요. 네, 세금에서 달러가 시작이 되는 반드시 거예요. 네. 필요할 수밖에 없는 네. 이유는 세금에서부터 네. 시작되는 거고. 네, 그러면 그 땅 안에서 살려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달러가 붕괴되는 거는 언제 붕괴되죠? 저기 옆 나라에서 뭐 프랑스 불란서가 쳐들어왔어. 그래서 미국 나라가 전쟁에서 지네? 그러면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세금 안 걷어가겠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달러 필요 없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이제 제가 노트북 주실래요? 저 달러 드릴게요 해도 달러 필요 없어. 그쵸. 그럴 거잖아요. 여기서 달러 가치가 붕괴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아까 시니어리티라는 단어를 언급을 해주셔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역사적으로 로마 시대 말기가 되면 인플레이션이 엄청 발생하잖아요. 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뭐 주화에서 금, 은 함량이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화폐 발행자가 시니어리티 이펙트를 막 추구하다가 이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어쩌고 하다가 나중에 그게 누적돼서 인플레이션이 빵 생기면서 로마가 붕괴되었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쪽이 있는데 네. 일단 그게 그 타이밍이 잘 안 맞고요. 이 주화 함량은 이제 역사적으로 아주 조금씩 깎아져 왔고 그때도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네. 인플레이션이 최종적으로 발생한 거는 그 저 북쪽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국방을 지키지 못했을 때, 국력이 약해졌을 때 로마 화폐 가치가 무너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은 국력이네요. 결국. 네, 국력. 힘이네요. 네. 나라가 국방력이 얼마나 튼튼한가. 그리고 국방력만 강해서는 안 되죠. 그 안에서 국민들이 열심히 거래를 해 가면서 생산을 하고 서로 간에 뭔가를 주거니 받거니 이 활동을 많이 해서 좋은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면은 그럼 좋은 거죠. 그거 더하기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세금이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세금을 안 내는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금을 안 내는 다른 나라에서 굳이 저 나라 화폐를 필요로 할 때는 언제지? 자 기축통화라는 얘기 빼고 자 다른 나라가 미국의 생산품과 거래를 하려고 할 때 미국에서 뭘 잘 만들죠? 또 아이폰인가? 뭐 나이키 신발을 만든다. 네. 미국의 나이키 신발을 내가 갖고 싶어. 근데 미국은 나한테서 원하는 게 별로 없어.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미국은 달러로 교환을 하기를 원해. 그러면 내가 어디선가 달러를 가져와서 이 나라와 교환을 해야, 이 나라의 그 나이키와 교환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가진 물건을 달러와 교환을 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내가 만들어낸 물건을 달러와 교환한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수출. 수출. 네. 수출이라는 게 타국의 화폐로 수출 거래를 한다는 게 결국은 그 나라의 뭔가를 얻기 위한 그 나라 화폐로 거래를 한다. 뭐 이런 거인 거죠. 그러니까 양국 간의 거래를 할 때 둘 중에 일방의 화폐를 쓰는 게 일단 기본이에요. 일단 기본인데 누구의 화폐를 쓸 거냐? 더 힘센 나라 화폐를 쓰겠죠. 그렇죠. 네.
내 거 받아 이러겠죠. 예, 더 힘센 나라가 우리는 너네 화폐 뭐 상관없는데? 필요 없는데? 쓸데없어. 너네가 어디선가 내 화폐 구해와서 그걸로 내 나이키랑 교환하든가 싫으면 말든가. 아하. 예, 그건 거죠. 그 첫 번째 무역 거래에서 기본은 양국 중에 일국의 화폐를 쓰는 게 나은 거예요. 네. 그게 기본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서 다른 나라 화폐를 쓴다라는 건 되게 어색한 상황이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럼 이제는 이해가 될 거예요. 왜 한국과 일본이 거래를 할 때 원화나 엔화를 쓰지 않고 저 미국 걸 쓸까? 자, 이 두 나라의 화폐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쪽에서 엔화를 가져왔다. 한국에서 일본에 뭔가를 수출하고 엔화를 가져왔다라고 해봤자 엔화를 어디다 쓰냐. 별로 쓸 데가 없어요. 네, 별로 쓸 데가 없고 일본 입장에서도 원화를 가져와 봤자 별로 쓸 데가 없단 말이에요. 상호 간에. 네, 상호 간에 쓸 데 없기도 하고 못 믿겠기도 하겠고. 네, 근데 저 미국이란 나라의 화폐를 쓰면은 그러면은 미국은 일단 가장 힘센 나라니까 뭐 달러 수요가 한 방에 없어지고 미국이 망해서 한 번에 없어지고 뭐 그러진 않을 거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달러로 거래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미국이 가장 힘센 나라다라는 거는 한국도 인정하고 미국도 인정하니까 그렇죠. 서로 간에 거래가 되는 거예요. 더하기 미국이 깔아놓은 그 달러 결제 시스템 그게 또 어마어마하고 그 다음에 그 무역을 할 때 지구에서 저 끝에서 끝까지 배에 뭔가를 실어서 보내는 건데 이것도 되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바다를 미군이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미군이 지켜주는 이 거래를 할 때 뭐 달러를 써야만 뭐 꼭 그런 식으로 강제를 하진 않지만 아무튼 그 이렇게 인프라 깔아놓고 그러니까 그 해군력과 그리고 결제 시스템 이런 인프라를 깔고 그 인프라를 사용하려면은 달러 써라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이건 일종의 시장에서의 거래 이 달러를 쓰는 게 더 편하니까 그쵸. 달러를 쓰는 게 더 상대방이 거래에 응하기 좋으니까 그래서 달러를 쓰는 거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우디와 중국을 보면은 자 사우디는 중국에다가 원유를 팔죠. 네. 그리고 사우디는 중국으로부터 뭔가 중국의 생산품을 또 되게 많이 사오잖아요. 네. 그러면 양자 간에 굳이 달러를 쓰지 않더라도 어떤 A라는 화폐를 썼을 때 사우디가 중국으로부터 뭔가 사오는 게 있고 화폐를 뭔가를 얻었을 때 그 화폐를 다시 중국이 억셉트해서 자기네가 또 수출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굳이 달러 쓸 필요 없잖아요. 약간 물물교환 느낌이네요. 주고받을 것이 있으면 뭐 굳이 달러가 아니더라도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예, 약간 그런 느낌이죠. 엄밀히 물물교환은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예, 서로 내가 줄 게 있고 나도 받을 게 있으면 우리끼리 주고 받을 거 있는데 그럼 굳이 뭘 또 달러를 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사우디 리알화보다는 그쵸. 사우디보다는 중국이 힘이 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뭐 리알화 잘 모르겠고 위안화 하자 했을 때 사우디가 뭐 오케이. 네, 그럼 자기들 간에 주고받는 게 많으니까. 네. 그런 식의 거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원래 양국 중 일국의 화폐로 쓰는 게 정상이고 다른 나라 화폐 쓰는 게 서로를 너무 못 믿어서 쓰는 건데 이제 서로 간에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정상으로 회귀하는 거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다. 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기분은 안 좋죠. 기분은 안 좋죠. 얘 봐라. 네. 근데 저는 그런 설명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달러라는 것이 어쨌든 이 달러의 존재 때문에 무역이 훨씬 더 활성화되기도 했겠다. 왜냐하면 이게 있으니까 훨씬 더 거래가 잘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애초에 1944년에 브레튼 우즈를 했던 게 그거 활성화시키려고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때 이후로 세계화가 진행이 됐었고. 근데 만약에 달러의 사용량이 줄어들고 나는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만 할게라고 하면 무역 거래라는 것도 좀 줄어들겠구나 이런 생각도 이것 때문에도 거래가 좀 줄어들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그 시장의 선택이라는 개념을 좀 유심히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각자가 거래를 할 때 그러면 자 전체 거래액이 줄어든다? 줄어들면 누구한테 좋은 거죠? 좋은 게 없죠. 예, 좋은 게 없죠. 예,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더 거래를 많이 하고 싶어 하죠. 사람들은 더 거래를 많이 해서 싼 거 많이 가져오고 싶고 내 거 많이 팔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위안화를 썼을 때 거래하기가 엄청 어려웠는데 이제는 위안화 써도 잘 되네. 그러니까 달러 쓰다가 위안화로 넘어가는 게 우리가 거래하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앞뒤가 뭐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무역 거래를 하는 실무자다라고 했을 때 위안화 콜? 오케이.
그러면 위안화 쓰는 거잖아요. 그쵸. 위안화 콜, 에이 위안화 안 돼. 그러면 그래 달러 하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되게 뭐랄까 총을 들이대면서 막 위안화 써라 뭐 이런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총을 들이대서 위안화 쓰라고 했고 그래서 억지로 불편함을 감수하고 위안화를 씀으로써 이제 무역 규모가 줄어들고 그래서 경제 붕괴되는 거 아니야? 막 이게 겁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네. 미국이 그랬던 게 그 1944년 때 그때 모아놓고 협의해서 강제로 이렇게 하자라고 했던 건데 그거는 아니니까. 1972년에 깨진 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고 네. 각자 편해서 쓰는 거면은 이걸로 인해서 뭐 위안화 거래액이 늘어나고 달러 거래액이 줄어드는 게 뭐가 문제냐 아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거꾸로. 네,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는 것이 좀 불편할 뿐이긴 한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네. 그게 정상일 수 있고 네. 만약에 중국의 공장에서 팔 때 위안화로 쓰면은 3% 디스카운트 해줄게 뭐 이렇게 했다면은 그렇죠. 그러면 이제 환율 뭐 등등등 다 생각했을 때 이게 더 이익이네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참고로 그 말씀도 드릴게요. 한 해 달러 수요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달러 수요는 뭐 딱히 어떤 계산 공식은 나와 있는 게 없어가지고 미국의 GDP랑 더하기 전체 무역 거래액에서 그 달러 결제 비율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미국의 순교역에 이거 뺀 거 뭐 대충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그때 한 뭐 50트릴리언 뭐 그 정도가 나오는데 50트릴리언 달러 조 달러인 거죠. 그 정도가 나오고 그럼 거기에서 그 원유 결제가 차지하는 달러 수요가 이 전체 달러 수요에서 한 1.5% 정도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다른 방식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무튼 그 페트로 달러 가지고 또 막 주기적으로 난리가 나잖아요. 이번 사우디 얘기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자 그러면 비중으로 따지면 그렇게 크지 않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냥 숫자를 까놓고 얘기를 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앞으로 10년 동안 이 거래액이 원유 결제에서 달러가 얼마나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럼 현재 100%라 치고 현재 100%에서 나중에 50%로 반토막 난다 치고 그러면은 현재 1.5에서 0.75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은 대충 1% 빠진다 치고 10년 동안 빠지는 거면은 1년에 0.1% 줄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1년에 GDP 성장률만 해도 그것보단 큰데 그럼 1년에 0.1% 수요 감소하는 걸 가지고 페트로 달러 체제가 무너진다 뭐 이러고 있었던 거냐. 네, 따져보자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글쎄요, 뭐 이게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 얘기 많이 하고 있는 내용들에 비하면 그렇게까지 걱정할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기분 나쁜 건 미국이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숫자 계산을 다 했을 거예요. 사우디가 그렇게 할 때 당연히 미국도 미리 알고 있었을 거고. 근데 미국은 지금 미국 입장에서 중동의 지정학적 중요성 자체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렇죠. 중동에서 발을 빼려고 하는 중이고. 맞아요. 그래서 너네는 그냥 그래 우리한테서 무기나 계속 사가고 뭐 그 너네 중국이랑 거래하는 거 뭐 니네 마음대로 해라. 우리끼리 뭐 하기도 바쁘다.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혹은 뒤로 뭐가 더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했을 수 있다. 무긴. 만약에 정말 페트로달러라는 게 정말 중요했고 그걸로 인해서 기축통화 자리가 유지가 되고 있고 뭐 이게 깨지면 기축통화가 깨져서 신용리시를 누릴 수 없게 되고 만약에 그 계산이 맞다면은 미국이 이미 뭔가 했을 거예요. 네. 근데 뭐 아직은 냅뒀잖아요. 전혀 움직임이 네.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일단 다른 거죠. 수요가 약간 줄어드는 거랑 기축통화랑은 일단 다른 얘기다라는 거고 기축통화가 되려면 이것도 되게 빡세요. 그럼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국 간의 화폐로 거래하는 게 일단 기본인데 너무 자연스러운데. 다른 나라 화폐를 쓰는 것 자체가 되게 이례적인 거고 그건 단순히 그 나라가 국력이 세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여러 가지 인프라를 깔아놓고 그 화폐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갖춰놓고 그 다음에 그 자본을 쫙 뿌려줘야 돼요. 유출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쌍둥이 적자를 내고 있잖아요. 재정 적자 내고 무역 적자 내고 하면서 달러를 계속 퍼뜨려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달러 인플레이션 이론이라고 하면서 이제 달러가 쫙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이러면서 힘들어 왜 그래 막 이렇게 힘들어 하지만 미국도 우리가 왜 계속 달러 뿌려줘야 돼 우리도 좀 흑자 좀 내자 이러기도 하고 그리고 왜 우리나라 군인이 저 멀리 가서 고생하고 또 목숨도 걸어야 되냐 실제로 죽기도 하고 그쵸. 그래야 되냐 불편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효일리지라는 게 진짜 과도하게 존재하느냐 그것도 좀 논란의 여지가 좀 있어요. 맞아요. 어차피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니까 신효일리지 이러면서 욕하기는 편한데 뭐 패권국의 입장에서는 네. 이거 아니면 니네 그러면 더 잘 살 수 있었어? 솔직히 네. 이 효과 때문에 잘 산 것도 있잖아.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쁜데. 그러니까 네. 1등이 아니니까 기분이 나쁜 네. 거예요. 나도 하고 싶은데 네. 못하니까 기분이 네. 나쁜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국력을 키우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에스파 화이팅. 네네. 갑자기? 네네. 아무튼 그래서 기축통화국이 되기에는 엄청 어려운 허들을 거쳐야 하는 거다. 그래서 달러 수요 줄어드는 건 맞고 앞으로도 꽤 줄어들 수 있고 위안화 사용량 늘어날 수 있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제 시장에서 적당히 알아서 사용상의 편의를 위해서 적당히 정리되는 거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는 크게 우려할 게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축통화 지위가 바뀐다라는 거는 대단히 큰 사건이긴 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쉽게 일어날 사건은 절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질문을 대표님한테 미리 좀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도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대표님 말을 들으면서 무릎을 아직 치진 않았지만 무릎을 치면서 맞네 그거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좀 해안을 주시면 안 될까요? 저만 떠든 것 같은데 하시잖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네. 6시가 돼가지고 일단은 너무 많이 됐어. 그래서 마무리를 일단 여기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너무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마도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버핏이 얘기했던 거를 기반으로 그리고 대표님의 생각이 버무려져서 너무 좋은 인사이트와 해안을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조만간 모셔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